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. 한 회 나갔는데 100페이지가 넘어갔대요, 댓글이. 예, 그래서 어느 날 와, 너 나올 때 분당 시청률이 40% 나왔어. 이렇게 그때 속으로 진짜 왜 분당 분들이 나를 좋아하지? 말면서 부산 출신인데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몰랐어요.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엄마가 이제 거의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자체는 또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마는 항상 그 처녀 때부터 그런 꿈을 좀 비전을 갖고 계셨었어요. 그래서 거의 20년 넘게 청소년 상담을 좀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상담을 하시던 끝에 드셨던 생각이 부모 교육부터 돼야겠구나. 그리고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그 부모님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미리 어머니 집이라는 복지관을 하셨죠.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대단하죠. 엄마로서도 그렇고 사회의 진정한 어떤 리더자로서도 그렇고 엄마로서나 여자로서나 굉장히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를 이제는 느끼죠.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엄마는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일단 자녀가 셋이나 됐었고 그 당시에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유지를 해 나가시면서도 저희에게 크게 막 그런 토로를 하신 적도 거의 없거든요. 예. 그런 부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. 원망 많이 했죠. 막 일기장에 주님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이래야 하나요? 거의 뭐 일기장이 거의 눈물로 막 그리고 막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혀 갖고 막 울고 막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이때는데 진짜 있는 건가 막 이러면서 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숙했어요. 욕심도 많고 어릴 때부터 뭐 일례로 정말 서서 소변도 보고 이랬으니까 막 오빠는 막 서서 소변 보는데 왜 나는 그러니까 그때는 구조상이었던 그런 걸 자세히 모르고 뭔가 막 다 내가 막 해보고 싶고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진학을 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. 대학교를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떡볶이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24일 날 저는 순대를 썰고 있었죠. 근데 이제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는데 시장통의 초입이었어요. 해운대 시장이라고 남천 할매 떡볶이라고. 그래서 막 얼마나 복잡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테이블이 한 5-6개인데 단가가 1인분에 1,200원짜리 떡볶이집이 하루 매출이 거의 120씩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거의 1,000그릇을 팔아야 되는. 제가 막 어떤 날은 막 뭘 일을 막 하고 있으면은 정말 우와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 정도예요. 왜냐면은 정말 무슨 리와인드 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 들어왔다가 우 나갔는데 그만큼 우 들어왔다가 계속 그걸 제가 12시간씩 일을 했거든요. 그 아르바이트를.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고 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뭐 견딜 만큼의 어쨌든 좀 힘들다면 좀 힘든 과정들이 유년 시절에 좀 있었지만 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눈빛이라든지 어떤 배우로서의 좋은 저는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. 그러니까 엄마를 원망도 많이 했지만 반면에 엄마의 성향이 굉장히 진취적이셨고 또 네가 당장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해내면 나중에 분명히 보람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항상 엄마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게 감사와 기쁨에 대한 항상 그래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. 그래서 뜬금없이 선생님이 갑자기 숙제를 내주셨는데 12년 살았는데 자기 전기를 적어오라 그래가지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오히려 그때는 좀 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시절에도 뭐 발표하라 그러면은 별로 좀 주저주저 하거나 거의 있는 듯 없는 듯한 반에서 막 그랬었는데 하루 전날 막 그 당시에는 막 토요명화 막 주말의 명화 저희 때는 막 그런 거 했었을 텐데 막 무슨 방화를 틀어줬는데 약장수가 막 나와가지고 자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뭐 저 위에 날아가는 새를 봐 힘이 없어서 아니야 그건 영양실조야 자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막 그래가지고 되게 막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숙제를 어떻게 해가야 되지 막 이랬는데
혼자 괜히 막 내용은 적긴 적었는데 막 극중극을 막 이렇게 짜갔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. 그랬는데 아무튼 발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주자로 제가 자 이제 할 사람 없으면 넘어갈게 이랬는데 제가 갑자기 어떤 용기가 그때는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을 들고 웬일이야? 이러고 해봐 이랬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이 이제 뭐 저는 뭐 그냥 서술 형식으로 그냥 뭐 1978년도에 태어났습니다. 장래 희망은 뭐 이런 식인데 뭐 저는 갑자기 이제 때는 1978년 응애 혼자 막 극중극 한 거예요. 막 1인 몇역 모르겠어요. 왜 어떤 정신으로 그랬는지.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순간 내가 미친 건가? 내가 왜 이랬지? 이랬는데 공책을 딱 내렸는데 이 반 친구들이 평소에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라 굉장히 와, 쟤 뭐지? 막 이런 그러면서 막 박수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때 약간 희열을 느꼈죠. 이런 집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네? 이래서 그때부터 약간 성격이 의도적으로 변하면서 확 바뀌었어요. 진짜 180도. 교회에서 혼극, 성극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가 막 대본 다 짜고 연출하고 막 그렇게 했죠.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요. 기생 라합이라고 라합 역할을 제가 했는데 막 한복 입고 막 재밌게 했죠. 저희 오빠가 항상 저희 엄마의 인정을 많이 받곤 했는데 저희 오빠는 오히려 그런 쪽에 끼가 없고 하다 보니까 저를 되게 인정해주고 오히려 오빠는 좀 응원을 많이 해줬죠. 저는 꾸준히 이제 연극반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그냥 하면서 부딪히면서 깨달았죠. 희극이란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진정한 눈물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. 그래서 굉장히 희극이 매력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또 많이 깨달았죠. 제가 그 당시에 연극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과 대표로 거의 이제 나가서 원맨쇼 장기자랑을 했는데 거의 한 1시간 반을 혼자 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KBS PD님하고 그 당시에 이제 박준영 씨가 하지 않겠냐 그랬었어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. 아직 스스로 내공이 좀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순간 평소에 그냥 제가 즐겨하고 잘하던 거를 보고 제의를 해주셨지만 이 이상의 것이 없으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왕이면 제 스스로도 뭔가 카드가 많을 때 뭐 기회 주신 건 감사하지만 좀 더 내공을 쌓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2004년 초에 제가 상경을 했어요. 트렁크 가방 하나 들고 그래서 옥탑방을 가서 무작정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. 근데 이제 쇼 뮤지컬 펑키펑키라는 이제 오디션을 3차까지 이제 보러 갔어요. 갔는데 통과가 됐어요.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사가 3마디였어요. 안 된다, 안 돼, 그 집 하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였는데 현대판 춘향전이었죠. 제가 쉽게 얘기하면 월매 역할이에요. 주인공 여자의 엄마 역할인데 그때 당시 연출을 했던 그 정성환 씨가 매일 이거를 재밌게 내지는 아주 알차게 상황극을 바꿔오면 좋으면 채택하겠다. 그래서 제가 2달가량 연습하는데 매일 바꿔갔어요. 그래서 결국 제 씬만 한 40분짜리가 돼가지고 사실 이런 말 제 입으로 그렇지만 연기가 끝나고 박수를 항상 받고 게시판에도 거의 이제 주인공보단 제 얘기가 거의 도배될 정도로 좀 그랬었어요. 그래서 입소문이 좀 났죠.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하필 그 당시에 김지혜 씨가 연예인이었죠.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리지만 일찍 데뷔를 했어요. 그 친구는. 그래서 그 친구가 박준영 씨랑 그때는 결혼 전이고 또 사귀는지는 몰랐어요. 제가. 근데 오빠를 만나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. 우연히. 약간 자기가 개그우먼인데 나보다 더 미친 여자가 있더라 이러면서 좋은 의미로 그러면서 무슨 부산의 경성대라는데 출신이라는데 듣도 보도 못했는데 너무 이 여자 막 미치겠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칭찬도 잘 안 하는 네가 웬일로 이러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김현숙인가 이랬는데 이제 오빠가 6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을 걔? 이러면서 이제 찾아왔죠. 그러면서 공연도 보고 이제 하지 않겠냐. 근데 사실 그때도 이제 저는 한 3번 거절을 했죠. 왜냐면 이제 저는 배우를 하려고 시작을 했고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이분법도 강하고 무엇으로 먼저 시작했느냐에 대한 선입견이 워낙 강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희극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 성격상 이왕 하려면 되게 집중을 하고
되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인데 뭘 하든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좀 배우라는 직업이 좀 지체될까봐 좀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그때도 또 생각을 좀 주셨어요. 계속 3번 정도 거절했는데 어느 순간은 또 아니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이 싫다면서 나는 왜 그러지? 그리고 나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배우를 할 텐데 아니 일생에서 한 번 사는 인생에 이런 경험도 너무 값진 거 아닐까? 하면서 한번 해봐야겠다. 그냥 어느 순간 또 확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해보겠다 그랬죠. 그래서 그 뮤지컬을 그만두고 나와서 또 지금의 그 코미디 빅리그 하시는 김석현 PD님이 저를 또 되게 그래서 가서 이제 출산들아라는 캐릭터를 하게 된 거죠. 저를 눈여겨보셨고 또 친하거나 그랬던 기자분들은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김현숙 씨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고. 그랬는데 사실 선택의 기로에서 저 혼자 판단하는 거였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사람과 상의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. 그 선택의 과정은 쉽지가 않았죠.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될지도 몰랐고 결과를 알고 가면 좋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 어려운 이유는 결과를 모르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. 저는 처음부터 연예인이 돼야지 뭐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야지라는 생각을 절대 정말 가진 적이 없어요. 근데 누가 사실 그냥 보따리 하나 싸들고 왔는데 그냥 옥탑방에 살다가 뮤지컬 나는 좋아하는 연기한다고 무대를 간 건데 그런 인도하심은 저의 힘은 당연히 아니라는 확신은 가졌죠 제가. 엄마의 그 프로의 비전이 항상 너희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정말 소위 딜을 한 게 있다. 약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주시면 저는 정말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일하는데 바치겠다라는 엄마가 기도를 하셨어요. 엄마는 또 저희도 키워보셨고 그 전에 어떤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얼마나 요즘에 청소년들이 오히려 사회는 훨씬 더 발전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정서적으로나 정말 이 마인드적으로는 훨씬 더 궁핍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으시죠.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나 또 근데 사실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저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죠. 어떤 방향으로 올곧게 갈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명확한 뜻대로 한 마음으로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정말 그 꼭지점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자녀가 있잖아요. 일단은 당연히 자녀의 건강이자 그리고 너무 부모로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마인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또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 사실 정말 저희 엄마처럼 아이에게 할 자신은 솔직히 없는데 부모로서의 지혜를 더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제 생각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대로 양육을 했으면 좋겠죠.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때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그런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요즘은 큰 기도 제목이에요.